자, 이 한 달여 동안 캐나다에서부터 호주까지 석세스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캐나다, 미국, 호주, 멕시코 할 것 없이 전부 선진국들입니다. 멕시코도 OECD 국가이고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 근데 전부 지금 이게 피부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피부 색깔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을까?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 이 사설 오케스트라가 런던 시내만 8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쿄에 사설 오케스트라가 800개가 있어요. 한국은 서울에 오케스트라가 800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술집이 8,000개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문적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화장실 개방했죠. 국가에서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닫았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써버렸는지 말이에요. 80년대 서울 지하철 파업했죠. 파업하니까 그때는 이 전자 그런 게 없고 영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무원들이 뿔 따고 가니까 뭐 공짜로 타고 가버려라. 그 똑같은 현상이 파리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났어요. 영무원들이 표를 안 받아 공짜로 타고 가라 이거야. 파리 지하철에서 공짜로 탄 손님이 5%였는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95%가 공짜로 탔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다단계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합법적인 다단계만 해도 한 200여 개 됩니다. 회사가 200여 개 돼요. 그리고 방판으로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묘한 방법으로 다단계를 하는 회사까지 하면 한 100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200개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200개 회사의 마케팅 플랜이라든가 그 회사를 다 분석해서 경험을 해보고 판단한다. 그럼 몇 년 걸려요? 1년에 하나씩 해도 200년 걸려. 200년 후에 애터미 해야 돼. 다 내가 해보니까 애터미가 낫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다 똑같아. 그게 라이센스 낼 때는 MLM 그렇게 냅니다. 원래 하버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멀티레터럴 마케팅이란 말이야. 다단계 마케팅이야. MLM을 할 때 그런 걸 해보지 않고도, 저쪽에 마케팅 플랜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 시내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봐야 어느 식당이 좋은 줄 안다. 그러면 다 먹다가 돌아가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상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가 할 만한 회사인지,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곧 망할 회사인지, 유명무실하게 될 회사인지, 100년을 갈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3가지 기준. 3가지 기준이에요. 3가지 기준. 첫 번째가 애터미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애터미라는 회사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뭐냐? 네이처. 애터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건요, 우리 사운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운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매일 주먹 쥐고 하늘에 주먹 들만 말고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겸손히 섬긴다. 이게 우리의 터미의 특성, 네이처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자, 사람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득적,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내 돈벌이와 내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돈벌이를 위해서 집 받고 사용해 먹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칸트가 그런 얘기해서 칸트 도덕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칸트. 그러니까 스폰서가 내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애터미의 설립 이념, 경영 철학을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합력하라고 하는 거, 내 능력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혹시 여기 직급 높으신 분이 내가 똑똑해서 직급 올라가고 내가 똑똑해서 월 5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 큰 착각이에요? 애터미 시스템을 떠나보세요. 그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서울역 앞에 숙자씨가 된다고.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럼 능력 1%라는 게 정략,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에서 어떻게 돼요? 안 끓어요. 1%, 1도가 있어야 돼요. 내 능력 1%라는 게 그게 100%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 다른 사람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반드시 쌈박질이 나.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에요. 코어 오브 애터미 비즈니스.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즉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품의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소비자는 냉엄합니다. 가성비가 높은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명품, 메스티지, 메스 플러스 프레스티지죠.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가성비가 대단히 높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즉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메스티지 제품을 공급한다. 자, 세 번째 하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문화적 요소예요. 문화적 요소입니다. 자, 이제 애터미가 10년째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다단계가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다단계는요, 애터미를 그대로 모방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대로 모방해서 MLM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좋아진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돼요. 모든 사람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 없으면 도태돼요. 그렇죠? 도태돼요. 그런데 애터미를 그대로 모방하지만 소프트웨어, 문화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선진국으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바로 국민의 민도, 이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문화는 애터미의 3대 핵심 문화, 3대 핵심 문화. 그래가지고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뭐 외우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외연적으로 확장해 가는데 그것이 뭐가 됐건 간에 그 문화의 속성이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고급 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을 지킨다? 원칙은 뭡니까? 이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경제의 법칙이라는 것도 창조의 법칙이라고. 태풍이 오는 것도 무슨 법칙이야 이거? 창조 법칙이에요. 어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태풍을 장풍으로 막아버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왜 창조법칙 중에 태풍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있는 게 인류에게 좋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판이 날아가, 뭐 뚝이 무너져, 무엇이 어떠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뭘 뒤집어놔요? 바다를 뒤집어놔요. 그래야 바다가 살아. 그게 창조법칙이에요. 창조법칙. 자,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가 지속 성장을 하니까 애터미를 닮은 많은 다단계 회사가 생겨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걸 우리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MLM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바람직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회사가 오래 갈 건지 100년을 갈 건지 앞으로 몇 년간 반짝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망할 건지는 이 기준에 보면 알아요. 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고. 그 기업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상위 직급자들만 착취적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다른 사람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걸려도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인간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두 번째, 그 메시티지 제품인가 가성비가 높은가 하는 거야, 그 제품이.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가를, 그게 아니면 오래 못 간다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 and 중진국 함정. 이 학술 용어입니다. 루이스 터닝 포인트. 루이스 터닝 포인트하고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계은행에서 쓴 말이고, 이것은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 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후진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룩해. 그러다가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은 갑자기 성장이 안 되기 시작해. 그래서 소득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전락을 해버려요.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국의 중진국들이 이 과정을 밟아왔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성장이 딱 멈춰. 그래가지고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 자, 100여 개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지금 IMF 신세를 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잘 갈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가. 이것이 2등 국가의 혜택이에요. 2등 국가는 1등 국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돼. 그렇죠? 1등 국가는 없는 길을 개척하고 가야 돼. 그렇죠? 2등 국가의 이점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그쳐. 우리가 언제 그걸 맞았어요? IMF요, IMF.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박차고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한국인의 깡다구예요. 깡다구. 한국인이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깡다구로 IMF를 이겨낸 겁니다. IMF를 이겨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박차고 일어났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따라서 개인이건 회사건 또는 내 센터건 내 라인이건 간에 일정 시점까지는 매출이 늘지만은 더 이상 늘어서 임페리얼이 되려면은 그 문화 수준, 그 인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쌈박질이 벌어져. 그때부터 쌈박질이. 그러면 바로 세 가지 점. 애터미 사업의 본질은요, 네이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요. 두 번째는 메시지, 대중 명품을 공급한다. 가성비가 높은 걸 공급한다. 그 마케팅 플레이나 보상 플레이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를 높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이제 애터미를 모방한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생태계를 건전하게 한다면. 그러나 그 기업이 10년 기업, 20년 기업, 100년 기업이 될 것인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맞춰보면 틀림없이 나와요. 자, 5년 후, 10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